태극기를 구속하라.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 우리 개인들이 구역질을 내고 설날에 우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맞죠? 맞죠? 우리에겐 제5적이 있습니다. 이 탄핵은 기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우리 기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들이 꾸민 탄핵 폭동입니다. 이제 개회사를 시작할 겁니다.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지금 대한문 광장에 개회사를 시작할 겁니다. 자, 저기 MFL 엄마 국민들에 앞서서 방송을 이 행사를 계신 주관하시고 시청자 주최하신 여러분,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계속적으로 지금 애국 텐트에 있는 관심 계신 가지고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그리고 네, 이 감사합니다. 집회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탄기국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탄기국 여러분께서 이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지난 이틀 전에는 대구에서 엄청난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더 뭉쳐서 이제는 국계로 갈 것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계로 갈 것입니다. 자, 이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박성현 집행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진행이 좀 미숙해서 탄기구 2030의 이군노 학생하고 젊은이들 어디 있어요? 예, 일단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유통일유권자본부라는 단체고요. 한 1년 전 이상 준비가 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권자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각성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사회의 제도권의 상류층이나 정당이 정신 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거대한 태극기 물결이 분출함에 따라서 드디어 저희가 좀 움직일 수 있게 된 그런 작은 단체입니다. 아직까지는 탄기국과는 항상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요. 오늘 탄기국이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큰 조직이다 보니까 명절 때 큰 조직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에 민족의 복도를 응징하는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멤버들이고요. 오늘 이따가 이제 차례로 연설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진행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국가 국민회를 해야겠죠? 그런데 화장실을 가셨나? 자, 국민의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상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우리 끝날 땐 4절까지 다 부르고 이번에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시작! 고해물과 맹두사
순혈과 호국 영령 그리고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순국하신 고경표 선생님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본 행사 시작하기 앞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죠. 자, 북두타대 원천무효 북두국계 때려잡자 북두언론 자, 오늘 첫 연설을 소개하실 텐데요. 이분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 쓰레기 언론들이 온갖 거짓과 만행을 우리 귀에 대고 웽웽 거릴 때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 오늘 명절이죠? 명절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살린 자리에 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은 썩었고 무능하고 공무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충북 빨갱이들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애국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계신 애국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집에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지낼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추위와 바람과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지만 출출함과 배고픔을 이기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대통령을 불리하게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 괴소문을 가지고 종편에서
언론에서 희낙낙거리면서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망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개같은 자들이 지금 아마도 오늘 종편에 나와서 떠들면서 언론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 세력인 것처럼 웃으면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이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도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휴일도 없고 쉴 시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종북 세력과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거짓 악랄한 사이비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칫 떠들고 있는 자들과 싸울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이들이 말하는 건 대한민국 살리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젖먹는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적화로 이끄는 세력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언론이고 썩어가는 정치권입니다. 이 썩어가는 정치권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겁니다. 우리가 들은 건 태극기고 우리 가슴 속에는 애국심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 우리는 뼛속까지 보수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선은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이 종북 세력들을 이 땅에서 싹 몰아낼 것이고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결코 이루고야 말 겁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철철 넘치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바꾸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언론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을 손석희는 돈을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돈 받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우리의 애국심을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맨 앞서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맨 앞서서 우리를 조롱하고 깔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손석희입니다. 우리는 올해 꼭 승리해서 손석희를 교도소로 보냅시다. 우리의 최대 주장은 바로 언론이고 그 주장의 앞장에는 손석희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손석희를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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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를 구속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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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우리는 꼭 한 가지는 해내야 합니다. 뼛속까지 대통령이 되는, 뼛속까지 보수가 대통령이 되는 그 모습을 봐야 하고 우리는 손석희를 기필코 구속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거짓 선동을 하면서 대선 후보라는 나부랭이들을 띄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이미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기필코 오래 승리할 겁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휴식과 명절과 또 가족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애국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애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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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이분 신의 한 수 정말 맨날 보는데 늘 자리에 함께 못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신예식 대표님을 위해 함성 발사! 신예식! 신예식! 네. 다음 연설하실 분은 이건 엄청난 분이신데요. 의사예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기 하나만큼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정말 행동으로 일하면서 싸우자를 보면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전국 의사 총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자유통일 해방군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대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대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떡국을 먹고 1년에 큰 계획을 세우고 또 못 봤던 가족들도 만나고 또 환사를 먹게 되는 매우 의미 깊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날 대한민국을 구해보겠다고 명절의 귀한 시간도 보내가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애국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탄핵,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과연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호를 딱 3번만 하겠습니다. 탄핵은 기각이다! 탄핵은 기각이다! 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것은 온전한 법리에 의해서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에서 보던 법리에 의해서는 이것은 100% 탄핵 기각입니다. 그런데 점점 헌재가 법리에 근거한 탄핵 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가? 바로 여기 오신 태극기 집회 국민들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월 25일 정계TV 유튜브 방송에서 1시간 대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극기 집회를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추운 날씨에 그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 그리고 촛불 집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우병 촛불 시위와 똑같다. 우리 태극기 집회의 의의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함축, 암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태극기 집회를 하는 국민들에게 더 크게, 더 열심히, 더 가열차게 집회를 해서 반드시 탄핵을 기각시켜야 하는 우리에 대한 고소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 긴급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탄핵의 기각입니다. 우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단 탄핵 가격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정과 법치 수호, 그리고 자유통일의 큰 개념틀 안에서 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쟁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긴급한 당면 투쟁 목표는 탄핵 기각입니다.
반드시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탄핵 기각을 100%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투쟁 지침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극기 집회를 더욱더 대규모로 이 에너지와 열기를 유지하면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광역 시도 16개 250개 시군구에서 전국 중앙각지에서 탄핵 무효, 탄핵 기각, 선동 언론 격파, 국회 회사, 정치 쓰레기를 딱 때려잡자. 이 목소리가 우리가 그게 만들어야 한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의 전장이 있습니다. 전장이 있습니다. 모빌드가 있습니다. 어디냐? 저기 목동 방심에 있는 JTBC 태블릿 PC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JTBC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방심위가 중징계를 2월 내에 내게 해야 우리가 이 탄핵 심판을 결정적으로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지하철을 통해서 목동 방심으로 갈 것입니다. 반드시 JTBC 태블릿 PC의 후위 조작 보도는 이 모든 탄핵 사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면 이 태블릿 PC가 거짓이면 모든 탄핵이 다 무효가 됩니다. 이 JTBC 태블릿 PC가 바로 모든 범죄 사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입니다. JTBC 태블릿 PC 조작이 스모킹 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싸워야 될 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동 언론입니다. 선동 언론들, 지금 조선일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11월부터 해서 절도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신문 구독자가 끊어졌냐? 제가 전원을 들어보니까 10몇만 부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부족합니다. 조선일보가 더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얼마가 더 끊어져야 되냐? 제가 알아봤더니 20만 부가 더 끊어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SNS, 페이스북, 동영상 그리고 구조를 통해서 조선일보 구독을 40만 부를 두 달 안에 끊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운동이 이 자유원 주체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계속해서 전파해 주십시오. 종편 허가 취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드시 JTBC와 TV조선을 허가 취소시켜야 됩니다. 5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 태블릿 PC가 조작 보도로 중징계를 받게 되면 JTBC가 종편 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일삼는 언론, 조작 보도 일삼는 언론 없애버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돼. 조선일보 폐간시켜버리고 TV 폐간시켜버리고 JTBC 폐간시켜버리고 안 보면 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제도권 언론을 다 놔두고 조경제TV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안 믿으니까 말씀하기 싫어! 이 뜻입니다. 지금 조회수가 170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회수입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훨씬 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제 와서 해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아무튼 1월 25일의 방송은 대통령이 직접 기존의 96.99%의 제도권 언론을 나는 불신한다는 점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우리는 지금 언론을 보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 거짓말을 날마다 치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을 보지도 않고 보더라도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동 언론을 문제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40만 부 절독, 동시에 중앙일보 절독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TV조선, JTBC 종편 허가 취소 국민 청원 운동에
100만, 200만, 300만 국민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쟁 지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권자 운동 전국 조직합니다.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또 무슨 바른정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까지 이 정당과 국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각 선거구별로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유권자 운동에서는 지금 홈페이지를 계속 개선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참가해 주십시오. 자유본의 유권자 운동이 전국 단위로 10만 명만 조직화 되면 우리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키면서 직무를 복귀시키고 그 이후에 진짜 보수,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후보를 대한민국 후보로 내세우면서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유권자 운동의 전국 조직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쟁 지침입니다. 특검을 규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분명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부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특별검사를 내일으로 당장 해임하십시오. 박명수 특검을 해임하라! 박명수 특검은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서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권을 이미 넘었습니다. 제가 또 수사라고 했습니다. 사회 30년, 대통령이 30년에 대한 상속도 구매 자금까지 수사한다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검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수 특검을 특검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공정한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 중에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신가용 부장검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놈은 최순실에게 협박을 하면서 제대로 불지 않으면 변호사도 입에 못하게 놓고 제대로 불지 않으면 당신의 20살 딸, 1~2살짜리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 말입니다. 이런 반인권적 악마적인 발언을 한 놈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국가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이면서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민 저항권도 있고 혁명권도 있습니다. 그런 국민에게 이따위 불가치 민권을 침해하는 협박을 하는 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못해요. 신자용을 구속하라! 신자용을 구속하라! 예, 제가 오늘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상과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투쟁 지침 총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나중에 글로 여러 군데 제 SNS 등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크게 호응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대집 대표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큰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쪽 한번 보실래요? 정말로 마음이 오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 결국 탄기국에서 결국 이 모든 태극기 물결을 터뜨리고 저기 태극기 텐트, 애국 텐트 보이시죠? 저기서 매일 밤 이 추운 날씨에 철야 동성을 하고 저 쓰레기 언론 국회 떡값을 규탄하는 분들입니다.
각오 틀고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성공 탈핵 원천무효.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 제가 여러분 폭도 굳게 때려잡자 하면 여러분들이 때려잡자 2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폭도 굳게 때려잡자! 폭도 굳게 때려잡자! 폭도 언론 분쇄하자! 폭도 언론 분쇄하자! 네, 다음 순서는요. 이분 정말 여러분 그 표모 씨 아시죠? 그 개 XX 표모 씨 볼팔만 아시죠? 개 XX가 우리 국가 원수를 능욕하고 우리 국가 원수를 아주 모욕했습니다. 이를 우리도 똑같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심판으로 이 표팔만을 고소한 사람,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공동고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북한 인권과 탄기국의 정강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날로 맞이해 주십시오. 정강태 탄기국 정강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말씀. 정말 탄기국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저 애국 텐트 탄기국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탄기국을 위해 함성 5초! 탄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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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음 주에도 우리 태극기 물결, 탄기국이 집행하는 태극기 물결 여러분 참여하실 거죠? 네. 지금 저기 시청 앞 광장에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차선들을 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래도 우리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북한 인권을 위해서, 북한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힘써주시는 분입니다. 임지영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인지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 올리는 동안 이 태극기 손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북한 인권운동하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 다 화가 나 있죠? 왜 화났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언론 선동? 아닙니다. 언론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도들입니다. 반역도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이름 말해주기도 아깝습니다. 표창원!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표창원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어느 당이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우리들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대통령의 알몸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분노하는 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1011명의 고발인, 저도 고발인입니다. 1011명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어느 단체장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표창원 고발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고발할 것입니다. 2차, 3차, 4차 계속 전 국민이 분노해서 우리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능욕하고 유린하고 인격살인한 표창원 법의 심판 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능욕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폭행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훼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모두 짓밟고 훼손한 자가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고발하실 수 있고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선동? 무슨 선동입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역자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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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통령 다 된 줄 알고 내각을 발표하고 싶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리 임지연 대표님을 향해 다시 한번 환호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공식 입장은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어르신들께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그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의 힘 없이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저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엄령, 우리 군대의 힘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우리가 계엄령을 외치면 저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온갖 왜곡과 온갖 선동을 합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저들을 내려줄 것입니다. 자, 우리 정광용 당기국 대표님이 오십니다. 정광용! 박성호 회장! 정광용 이주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기국 대변인 정광용 다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급히 비상주차하고 차선에서 내놓고 끌고 가라고 하고 급히 이 집회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손석희가 이런 외국 시민 돈 될 때 공격하고 나오면 5만원,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손석희를 때려잡자. 그래서 그런데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이 지나가 배터리가 나갑니다. 무지무지하게 오는데 여기서 이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긴급히 차 비상주차하고 주최자한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여기 비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무슨 전화를 받았느냐 녹음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부대가 자발적으로 나오겠다. 나는 2살짜리 아이 엄마다. 그 뉴스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돈 내고 나오겠다. 어린이집에 있는 엄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돈 내고 유모차 열인데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나오겠다.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엄마가 우리 교회에 유모차 100대 있다. 모두 모시고 나오겠다. 다음 주 2월 4일 여기에는 이 자리에 유모차가 1000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모차 나와라. 손석희 거짓말 때려잡자. 지금 이런 반응이 일어날 줄은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 근처 애국 성질을 지키시는 동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JTBC 손석희 들어라. 네가 고만한 덕분에 오히려 젊은 엄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손석희 계산 못했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집회에 나올 때는 전부 목욕하고 나옵시다. JTBC로 와서 5만원 내놔라고 합시다. 5만원 내놔라 손석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차 비상주차하고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면 돈 내고 나오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주최측에서는 아기용 사탕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행사 주최하시는 백모 박승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용 박성현 정광용 박성현 강기국 집회 다음 주도 결정될 것입니다. 강기국을 위해 함성 5초. 우리 분지들께 있습니다. 우리 여러 몇몇 분들께서 피켓 중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피켓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말 마음으로는 100번 이해하지만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 군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 언론 폭도, 국회 폭도, 떡건 폭도들을 분쇄할 것입니다. 맞죠? 맞죠? 예,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사분은요, 정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애국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저 탄핵을 일으킨 내란 폭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응징하시는 분인데 저도 정말 신의 한수 방송을 통해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청년 여러분의 장기정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청년연합의 장기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떡국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 8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하고 둘이서 떡국을 끓여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결혼을 했는데 오늘 와이프가 오늘도 근무라 와이프는 새벽 일찍 나가고 우리 아들과 둘이서 떡국을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떡국이 입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떡국을 드셨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떡국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정비대 주필 정비대 TV에서 대통령 보셨죠? 반가웠죠? 대통령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들은 게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대통령을 믿습니다. 지금 특검은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애국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 자익세력 빼놓고는 모두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하는 일 어떻습니까? 예전에 6.25 때 인민군이 빨간 완장을 차고 애국 국민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그런 행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거지로 조사해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눈은 붉게 띄면서 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특검 해체시켜야 합니다. 특검은 2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은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는 황교안 총리께서 특검위원장 시켜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국단체 지원 리스트를 특검에서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도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이 그 수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수사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철회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한 사람들 도대체 뭐가 나왔습니까? 범죄 사실이 뭡니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계속 애국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게 어디입니까? 제이쿠리 씨와 손석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바른 특검이라면 제이쿠리 씨의 TBC 허위보도 수사해야 하고 손석희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손석희 구속하라! 손석희 구속하라! 여론조사를 보면 손석희가 대한민국 아나운서 앵커 중에 제일 영향이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 안 했습니다. 중국 좌파 세력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그들을 지지하는 여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거짓인 겁니다. 우리가 손석희 그 아나운서 지지합니까? 손석희가 대한민국의 아나운서입니까? 손석희는 김정은의 충실한 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종편에 사장을 하고 있고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쿠리 씨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리안서보다도 제이쿠리 씨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이쿠리 씨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편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 줍시다. 저들이 닫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종편 문 닫게 합시다. 저는 한 달여 전 이번 제이쿠리 뉴스 수사를 하지 않고 손석희를 구속시키지 않아서 대검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목소리를 김수남 청장이 듣는다면 당장 제이쿠리 씨와 손석희를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김수남은 지금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김수남이를 누가 임명시켰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한 검찰총장입니다. 김수남이가 촛불과 야당의 눈치를 보며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김수남이도 우리가 끌어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태극기 물결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한 놈만 뵐 것입니다. 바로 바이오스 특검 제가 작살내겠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31일 화요일날 특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집회 신고 다 끝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과 함께 특검 세번씩 올라가서 박영수 무가지 끌고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폭도특검 때려잡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수함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집에서 얌전히 TV 보는 그런 사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몽둥이를 들고 종북 좌파 세력과 전면전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든 그들이 죽든 한판 크게 벌려야 합니다. 제가 올해 44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목숨 이제 우리 후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온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도 피를 흘려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촛불로 망한 대한민국 태극기로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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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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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미국 2030 친구들입니다. 저랑 단톡방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복도국회 때려잡자. 복도국회 때려잡자. 복도특검 때려잡자. 복도특검 분쇄하자.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는 2030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사기꾼 손석희를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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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적 관여라는 박영수 특검 때려잡자! 때려잡자!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오늘 민족의 명절 설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뭉쳐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희 2030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저 중국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백 강요를 하고 20시간이 넘는 감옥 수사를 진행하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런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라는 양아치 같은 마음을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까? 때려잡자! 때려잡자!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입니까?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란 말입니까? 이들은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자신들의 수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상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특정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가지고 특정인을 반드시 유죄를 인증하겠다는 이런 일륜적인 반인륜적인 특검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인민재판을 하는 박영수 특검 내려놓자! 박영수 특검 해체하라! 지금 손석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JTBC의 손석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태극기를 들고 쉬는 날도 없이 이 태극기를 들고 추운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돈을 받고 데모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석희가 어떤 인간입니까? 손석희 같은 인간이 활을 치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손석희는 미네소타 대학교 논문 표절하다 걸리고 다이빙벨 왜곡보도 조작하다 걸리고 중징계 먹고 뉴욕타임즈 사설 조작하다 걸리고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서 조작질을 제일 잘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손석희 같은 인간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나라 꼴이 개판이 아닙니까, 여러분? JTBC, 손석희 그리고 그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종먹고 국민들을 개돼지쯤으로 여기며 선동과 기만을 하는 반국가 세력이자 쓰레기 집단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는 폐기장으로 보내서 불에 태워서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보내고 깨끗이 없애서 대한민국을 청소합시다, 여러분! 청소합시다! 쓰레기 양아치 같은 손석희의 반응을 지켜봐서 되겠습니까? 시대의 사기꾼 손석희를 내려잡자! 내려잡자! 손석희를 내려잡자! 내려잡자! 손석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손석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저번 정규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큰 희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저 종북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의 굴복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규전 TV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태극기를 든 애국 시민들이 저 촛불의 두 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모두가 애국심으로 뭉쳐서 저 반국가 세력들과 종북 세력들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태극기의 물결로 자유의 파도로 하나가 되어 저 종북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 쓰레기 집단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우리 이군로 씨를 향해 큰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칠 겁니다. 자, 쓰레기 언론들을 향해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제가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다! 너희가 공산당이다!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야! 너희가 공산당이다! 네! 이군도 한국의 공산당 여러분은 정말 젊으신데 같이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몸으로 직접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큰 화도 부탁드립니다. 이 길은 너와 다음은요, 우리 이 엄청난 태극기 혁명의 물꼬를 트게 만드신 두 분이십니다. 우리 정갑태 대표님과 권영애 회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늘이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손자, 아들, 딸, 며느리와 함께 이제 설날을 즐겨야 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 서울역 광장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심정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때 이렇게까지 태극기 애국 물결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설날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설맞이를 하십시오 하는 새 인사를 드릴 수가 없는 비참한 심정입니다. 옛날부터 설이 오면은 많이 가진 자들은 그 설을 명절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민초들은 설날이 되면은 서럽다고 해서 설날이라고 했다고들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설이라고 해서 설 명절을 즐겁게 지낼 수가 없는 참혹한 심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즐거운 명절, 즐거운 2017년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한반도에서 저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종북 세력을 완전히 쓸어내고 썩어 빠진 국회가 완전히 개혁되고 언론이 완전히 쓰레기가 치워지고 그리고 이 지금 수단이 되어 있는 사법부 특히 그 중에서도 썩은 검찰들이 완전히 개혁되는 그때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들과 함께 복을 누립시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우리는 이제 유보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이 촛불시의 뒤에 숨어있는 어떤 세력들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갱이 맞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빨갱이가 아니고 종북 친북 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숨어있는 세력들의 구호를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뒤에서 문제는 자본주의가 답은 북한 인민민주공화국에 있다고 하는 그들의 구호를 그대로 북한의 종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성질 같았으면은 저쪽에 인천 부두에서 전부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몽땅 북으로 보내버려야죠!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에 있지 말고 북한으로 가라! 그래야만 진정 이 나라에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이 그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쪽에 나오셨는지 뭐 최순실이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서 있는 저보다도 제가 보니까 오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괜히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여러분들 속만 상하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난 26일에는 대구에 가서 이와 같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외치기를 어떻게 외쳤느냐 하면은 우리가 6.25 전쟁 때 갑작스럽게 기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갑작스럽게 말도 되지도 않는 가짜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기습을 해서 사상과 이념적으로 우리는 한때 어떻게 보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했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남쪽에서부터 이제 낙동강에서부터 북진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9.28 수복대와 마찬가지로 이 서울 시청에 도사리고 있는 박원순이는 북한 평양에 가서 평양시장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반드시 수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쪽에서 이제 다시 힘을 넣을 때 우리는 그때 때를 맞추어서 이곳에서 완전히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금년 3월 1일은 김인현 독립운동을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금년 2017년 3월 1일은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태극기 운동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3월 1일 대한민국 수호 만세! 애국 시민 여러분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함성 태극기 물결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함성 5초간 발사! 네, 지금 저기 시청 텐트 앞에도 정말 너무 많은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저들의 맺힌 이 응원이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진짜 제가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늘 저에게 우리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많은 또 공부와 정보를 주시는 분인데, 이제 조신철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큰 환영을 해주십시오.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다음에 국부 이승만 박사님이 이 구호를 다시 바꿨습니다. 헤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헤어지면 뭉치면 헤어지면 뭉치면 여러분 뭉쳤기 때문에 3연 만세 독립운동을 세계에 떨칠 수 있었습니다. 뭉쳤기 때문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뭉쳤기 때문에 소련과 중공도 물리쳤습니다. 뭉쳤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뭉쳤기 때문에 88 올림픽에 태극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뭉쳤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뭉친 것은 이 태극기 힘으로 북진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모르고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에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남한의 쓰레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살라고 돈을 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국민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2019년에 평양에서 태극기 집회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점점 확장된 뒤에 평양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주도심을 강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북진 자유통일의 성공입니다. 기세입니다. 명절이라고 아무도 안 모일 줄 알았죠. 촛불 안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구정이 평화통일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저기 시청광장에 모인 많은 애국 시민이 있고 애국 텐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텐트를 왜 쳤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충무공의 동상에 있는 광화문을 쓰레기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탈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8년 4월 27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공상이 원래 5m로 세우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야! 6.8m로 더 높여! 왜? 이순신 장군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신 것은 일본을 제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중에서도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낸 도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쿄의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베가 맨날 가서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무라 마스지루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쿄의 가장 중심지인 야스쿠니 신사에 동상이 있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오무라 마스지루는 바로 일본 육사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일본을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친일파라고요? 100% 난중 왜곡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꿈은 일본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걸 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헤어지면 뭉치면 헤어지면 뭉치면 누구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습니까? 누구? 그분이 국부 20만 박사의 평생 소모영신 평양에 태극기를 휘날리려고 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증생을 멈춰야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북한도 대동관리 기적을 이뤄야 될 것입니다. 평양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평양을 회복하고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우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입니다. 올해 2017년 올해는 1917년 11월 14일 탄생하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2018년 8월 15일은 1948년 8월 15일 국부 20만 박사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건국의 주식주년입니다. 2019년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은 어디서? 100주년은 어디서? 평양에서! 100주년 어디서? 평양에서! 여러분, 우리의 집회를 북한의 동포들도 보고 있습니다. 빨리 동의를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병석, 김원홍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참수하면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은 평양에 폭탄 떨어지면 평양에 꽃제비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대북 체질을 하는 것은 야, 니네들이 알아서 김정은 처리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암살하면 통일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참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말고 김정은만 체포해서 ICC 제소해, 그리고 항복해, 그러면 다 살려준다. 김정은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통해서 암살작전에서 착복자들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의 가슴과 제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극기입니다. 대한통일! 만세! 대한통일! 만세! 대한통일! 만세! 네, 조신철 선교사님을 향해 한 번 더 환호 부탁드립니다. 조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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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천안에서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창일 장로님. 안창일 장로님. 올해 83입니다. 근데도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태극기 집회는 유모차뿐만 아니라 가족동만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조신철! 조신철! 정말 엄청난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소개하실 분은요, 좀 스토리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모든 탄핵, 내란, 폭동, 잘 각본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죠! 북한이죠! 이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사이코패스 집단을 저 김대중 노무현이 가서 화해하면 평화가 온다고 그 거짓 평화를 외쳤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유영철한테 무슨 평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짓이 일어났죠? 햇볕이라는 그 사이코적인 햇볕이라는 그 미신으로 우리를 다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느니 연방제 독일이라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 붕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목숨 바쳐 국가보안법 사수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유통일 개혁단입니다. 최재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해주실 분은 현재 헌법수호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계신 박철성 대표님입니다. 박철성 대표님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4대 합법 정국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기타 뭐 사학법, 과거사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10여 년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벌판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동지입니다. 박철성 대표님을 모셔서 오늘 이 탄핵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한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철성입니다. 오늘 구정날 다들 댁에서 쉬고 계신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시민입니다. 자유언론은 구정공세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구정 집회가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훌륭한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 가지 메시지를 이따가 제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국면에서 초기 상태에서 온갖 언론이 국정농단의 주체가 최순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밝혀졌지만 국정농단의 주체는 언론이고 검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조중동, 우리가 그래도 믿었던 언론들이 전부 좌익으로 돌아서고 지금 대한민국의 진정한 언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원이고 사주 홍석현, 그 아들 홍정도 JTBC 손석희가 하고 있는 이 역적 짓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말만 듣고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가 세계 언론이 보는 가운데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들고 나온 것은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2년이나 발표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법이라면 저는 법원에서 형사과정을 한 사람입니다. 이 공소장이라면 대통령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현대 등등 재벌들이 국회에 불려나와서 그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 악랄한 질문을 하여도 절대 대통령과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렇게 대통령의 죄를 만들려고 드디어는 국회에서 위헌적으로 만든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이 특별검사죠. 특별검사가 뭡니까? 헌법에 없는 위헌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서명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지금 모든 것을 미국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그리고 믿고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라는 자가 특검장입니다. 거기다가 서명해줬는데 이자가 윤석열이와 그리고 신자영 부장검사라는 자가 최순실을 잡아놓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시간 잠을 안 세우고 3점을 멸하겠다, 너희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위법한 수사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자연인끼리의 행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야당이 추천한 검사가 수사하겠다는 특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는 대통령께서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법상 가능합니다. 그것을 국민 눈치를 보고 혹시나 촛불 눈치를 보고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 그것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본인은 대통령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무력화시킬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 공식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특검이 엉터리 수사, 위법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헌재조차도 수상한 거름을 하고 있는 이때에 변호인단은 저런다 최악의 경우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도대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재판을 것이지 어떤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재판이 아닙니다. 헌재 소장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곧 나갈 자가 날짜를 정하고 이런 꼴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검 법안을 다 봐도 지금 특검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들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것을 이들은 위법이다. 내가 서명할 당시의 전제가 다 틀렸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 한약 없습니다. 빨리 특검을 무력화시킬 것을 대통령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철성 선